바로 샤넬백. 샤넬백을 두고 법원 판결이 지금 엇갈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있잖아요. 전성배 씨가 징역 6년 나왔는데 이게 앞선 김건희 여사 사건하고 완전 반대거든요. 샤넬백 하나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아니 또 잊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건진 같은 경우에 이제 알선수재로 기소가 됐고, 이게 일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혐의 내용하고 겹칩니다. 샤넬백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이런 부분들이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알선수재 공범으로 기소가 됐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샤넬백 2개 중에서 하나는 무죄가 났잖아요. 언제 받은 거? 취임 전에 받은 거. 취임 전에 받은 것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청탁의 내용이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났었잖아요. 당시 내용이 뭐냐면은 자, 경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게 이제 그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3월 22일 날 윤영호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 만났고 통일교 수원 사업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건진한테 김 여사가 전화를 했고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했고, 그리고 샤넬백 하나 오간 게 4월 7일 그러니까 취임 전입니다. 당선인 시절에 4월 7일 날 802만 원짜리 그 샤넬백 건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 여사 1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 여사하고 윤영호하고 통화를 한 건 맞지만은 그냥 도와줘서 고맙다지 그 중에서 뭐 청탁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고 그래서 이 샤넬백 하나에 대해서는 취임 전 샤넬백 하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냐면은 자, 샤넬백이 이 교부된 때가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5월 10일이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그렇게 해서 취임식 한 달 전이고, 그리고 통일교는 대선을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쪽에서 뭔가 보상을 요구할 게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땡겨서, 그러니까 청탁이 그때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뭐 앞으로 청탁할 거 아니었어?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2022년 4월 초순 무렵에는 그때 당시에 뭐 당선인이 뭐 인사도 하고 있었고, 또 건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탁이 오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을 예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4월 7일에 받은 샤넬백까지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을 받을 당시에 청탁은 없었지만 뭐 이런 논리예요. 뭐 앞으로 청탁이 있을 거 아니었어? 그리고 그 전에도 뭐 건진이 도와주고 그래. 건진 통해서 뭐 전화도 하고 그랬었잖아. 지금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법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알선수재라는 것은 이 돈을 받을 당시에, 재물을 받을 당시에 그런 알선과 관련된 내용이 오가고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건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당겨서 본 거죠. 앞으로 취임하고 그러니까 그때 어차피 청탁할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본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결하고도 배치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과거 벤치 여검사 사건. 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 현직 여검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하고 내연관계를 믿고 이 변호사로부터 벤츠 차도 받고 또 카드도 받아 쓰고 이랬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이 여검사가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했죠. 구속 기소까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카드를 받은 거하고 청탁이 있었던 거하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카드는 이미 내연관계로서 받아 쓰고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청탁이 있었고 그 후에도 뭐 카드를 쓴 거예요. 차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봤을 때는 이 시간적 선후관계가 이 카드나 돈을 받을 당시에, 차를 받을 당시에 청탁이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무죄가 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건하고 사실 명확히
일치하지 않나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1심 판단이 그러니까 김건희 1심 판단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건진 2심 같은 경우에 건진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청탁을 땡겨가지고 앞으로 할 거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유죄를 인정을 한 것이고요. 양형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6년이 나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양형이 왜냐하면은 사실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랑은 달라요. 이게 알선수재는 일종의 민간인 브로커 그러니까는 공무원한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뭔가를 받아 챙기는 그거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뇌물죄랑은 다릅니다. 사실 돈이 수십억이 오가도 구속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그게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실무상 양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1억 6천인가 전부 다 해서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돈 다 해서 1억 6천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구속 기소를 했고 더군다나 6년이 나서 징역 6년이 났어요. 자, 이 재판부 어디게요?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또 이진관 재판부 중앙지법 형사 33부입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이거는 거의 뭐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거는 거의 그냥 법칙이다. 이진관 재판부에 윤석열 김건희 사건이 가면은 거의 그냥 죽는다고 봐야겠다. 그러니까 유죄 예단을 가지고 어떤 법이 허용하는 양형을 끝까지 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이진관 재판부의 경향이라고 보이고요. 건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구형은 5년 했는데 6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쯤 돼야지 법 왜곡죄를 피해 가려나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명확하게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달라지는 이런 세상을 기대하고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를 입법을 하고 통과까지 시킨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그래요. 정말 빵새님 말씀대로 정말 또 이진관이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 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판사 정치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정말 이 사람 어디 뭐 공천받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좀 상식 밖의 판결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과연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계속 판사 생활을 할지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이템을 다 들려드렸고요. 이게 정말 윤님 말씀대로 정말 이런 법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서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 연개설을 조금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의견들 한 방송 참여해서 주시는 의견들 다 존중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그런 의견들이 어떤 일반적인 그런 국민의 생각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또 뭐 이런 결과까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아이템 다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